양봉은 생명이다. 양봉은 과학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어제 그제 한로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초순에 이어서 중순에 월동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늘도 5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먼저 공지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전라북도 정읍에서 제45차 양봉인의 날 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스 번호가 주어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부스 번호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14번입니다. 114번입니다. 아주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114 전화번호 우리가 공부할 때 돌리는 그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부스가 전부 115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14번째 속하는 그런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찾아오기 쉽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쪽에 빨간 부분이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입구가 되어 있고 세로로 되어 있는 이 들어오면서 세로로 되어 있는 이 부스가 노란색으로 되는 이게 전부 부스 위치가 되겠습니다. 쭉 들어가는 마지막에 가로로 되어 있는 부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14번째 114번 번호에 여기에 우측의 끝에 여기에 우리 본 중앙에 부스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셔서 쭉 나와서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고 여기서 쭉 나가서 이쪽 가면 바로 가깝습니다. 어느 입구로 들어오시든지 제일 뒤에 가로로 되어 있는 제일 우측의 끝에 본 중앙에 위치가 있다. 114번 우리 부스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날 여러분들 오시는데요. 작년에 예를 들어 본다면은 경북 예천에서 할 때 그때는 양일간 제가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쪽 지부장을 맡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 남양주에 있는 회원들을 인솔 해서 가고 이렇게 과정이 있어서 그날 또 18일 날은 심포지움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심포지움 마치고 나면은 오후 4시에 끝납니다. 4시에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협회 계획에 따라서 4시부터 6시까지는 저녁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6시부터는 우리 행사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전야제를 합니다. 연예인들과 함께 노래도 하고 또 우리 각 지역에서 지회별로 또 나와서 노래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6시부터 8시까지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8일 날은 제가 부스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그날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제가 바로 이 114번 부스에 제가 하루 종일 있을 그럴 계획입니다. 혹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19일 날 오시면 참 좋겠고요. 이틀 동안 계시는 분들은 19일 날 오시면 되고 당일을 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8일을 오시지 마시고 19일 날 오시면은 같이 얼굴을 뵈면서 이렇게 또 차도 한잔 하시고 또 얘기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얼굴도 대면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도와주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번에 꼭 오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얘기도 좀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19일 날 전라북도 정읍에서 오실 분들 그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오시게 되면은 양복에 대한 기자재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 기자재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을 하는 약재, 영양제, 치료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14번입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그날 꼭 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1번 아까 나왔듯이 월등불 중간 점검입니다. 지금 중간 점검을 할 때가 됐죠.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몇 줄 안 되니까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중순 양봉관리 중간 점검
월동벌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점검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10월 초순과 같은 방법으로 합봉을 계속 시행한다. 벌 개체수가 너무 적으면 겨울 동안 동사할 수 있으며 다행히 생존하더라도 다음 해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합봉을 통해 최소한 3회 이상이면 월동 보온이 원활하여 식량 소비도 줄어들며 건강하게 겨울을 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개체수가 너무 적으면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2매, 3매만 돼도 우리가 월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월동은 납니다. 잘 보호만 잘하면 죽진 않는데 내년 봄벌이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동 들어갈 때 최하 3회, 강한 3회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5매, 6매 들어가면 넉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회 이하가 되는 것은 합본을 해줘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득이다. 만약 3회 이하짜리가 여러 통 있다면 그걸 갖다 계속 통수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그 통수 다 몰락하게 되지만은 이거를 두 통을 합해서 한 통을 만들게 되면은 그 한 통은 아주 튼튼한 한 통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합본 안 하신 분들은 합본을 해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벌이 지금 여러분들 해놓으신 데서 지금 보시면은 3매 이하가 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은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하냐면은 전화들이 계속 옵니다. 왜 그렇게 지금 3매, 2매를 머물거냐. 7월 달에 3매가 지금도 3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죠. 그 지금도 계속해서 가면 늘어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이미 그런 걸 추적해 본다면은 대개 진드기 피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 8월 달에 3매가 지금도 3매라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여왕벌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종합해 보면은 그래도 진드기 피해다 이렇게 봅니다. 진드기 있다 보니까 태어나지만은 진드기에서 빨리 죽게 되니까 늘어나지 않고 그 상태로 가거나 아니면 좋았던 복물이 자꾸 점점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고 또 소문 앞에서 벌들이 기어다니는 벌이 있다 그러면은 기어다니는 그 벌은 당연히 오래 못 살 것이고 지금 정상적으로 날아다니는 벌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미 감염된 벌이 있다면은 오래 가지 못하고 월동 기간 동안에 다 사라질 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에 벌이 시원찮거나 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저 남쪽이나 제주도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약을 제대로 해서 기온만 받쳐준다면은 벌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개체수를 많이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보온을 잘해서 산란을 많이 받아서 확보해야지 그나마 내년에 좀 약하지만은 내년 봄벌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있는 벌을 그대로 이게 뭐 3회 5회 된다라고 하고 월동 들어가게 되면은요 감염된 벌은 월동 기간에 다 밖으로 사라지고 나중에 빈통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점검을 잘 하셔서 봉군이 전에와 똑같다 그러면 약을 하셔서 새로 지금 태어나는 벌들은 그런 감염이 되지 않는 벌들이 있다면은 길게 우리가 느긋하게 개체수를 많이 확보해야지 그나마 봉군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잘 아시고 여러분들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또 식량 점검입니다. 이 뭐 당연하죠. 여러 해 이제 경험을 하고 몇십 년 하신 분들은 지금 월동 식량을 잘 확보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나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지 월동 식량이 많이 적어지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날짜에 비교를 해서 지금 식량이 물론 여러분들이 저 남쪽이나 중부지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반 이상이 확보돼야 됩니다. 식량이. 남쪽에는 지금 반 이하도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날씨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설탕물을 줘서 확보할 시간이 있지만은 중부 내륙이나 북부 지방에는 이미 우리 월동 식량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날씨가 자꾸 추워지고 기온이 낮 기온이 15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요 아무리 설탕물을 줘도 불에다가 소방에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 빨리 줘가지고 이 식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점검을 해보시고 아직도 반이 제대로 차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한 식량을 주셔야 됩니다. 날씨가 좋을 때 빨리 물에다가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한다는 바로 밀개가 돼야 됩니다. 밀개하지 않은 소비가 겨울에 들어가게 되면요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꼭 밀개를 한 것이 3분의 2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가운데 소비는 2분의 1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지금 식량을 많이 줘서 밀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식량 소비가 준비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씨 좋을 때 지금 많이 우리가 설탕물을 주시야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약간 깃들인다면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영양제라든지 노제마 여기에 또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 관리하셔야지 벌이 건강하게 자라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식량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온이죠. 우리 10월 중순에는 교재에는 10월 중순에 보온 하락구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기본입니다. 왜? 지금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겨울에 월동 기간에 보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 안에 35도 온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벌써 야간에 이쪽 중부 내륙이라든지는 1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밤에 찬 공기가 벌통 내부로 유입이 되게 되면 육아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에도 완전히 내려덮고 위에도 덮어주고 뒤에도 완전히 내려덮어서 보온이 잘 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앞면에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온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지금 보온은 결국 월동 보온이 아닙니다. 육아 보온입니다. 그거를 차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육아 보온이기 때문에 겨울 보온보다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겨울에는 육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큰 바람만 막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겨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보온을 요구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 보온에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내부 보온은 물론이고 밖에를 잘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햇빛이 다 따뜻하다 그런 지역에는 낮에는 걷어주고 밤에는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그 귀찮아서 어떻게 덮어주고 합니까? 그래 1년 내내 그렇게 한다면 귀찮겠지만은 며칠만 그렇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해주셔야 될 작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온 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벽에 추우니까 이불을 끌어덮듯이 똑같습니다. 육아만 하면 지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월동벌을 다 받았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포장을 해줄 필요 없습니다. 완전 다 벗겨야 됩니다. 발라 벗겨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산란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 벗겨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는 벌이 부족해서 개체수를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은 보온을 철저히 해서 개체수를 많이 확보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숯불에 채우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소문 앞에서 숯불들이 많이 나와 있고 움직여가지고 꾸물럭꾸물럭 거리는 걸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10월달이 되면은 숯불은 벌통에서 다 일벌이에서 이렇게 쫓겨납니다. 지금 이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벌이 숯불을 물어내는 겁니다. 꿈겨져 있는 일벌들이 꿈틀꿈틀하니까 밖으로 물어냅니다. 그 소문 앞에 숯불들이 죽어 있거나 나와 있다면은 이건 질병이 아니라 당연한 하나의 과정이다. 즉 일벌들이 겨울 채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이 4월달에, 5월달에, 6월달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면 질병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지금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을 제가 3월달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름벌이 있다. 그 다음에 봉군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7월달에 3배인데 지금도 3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묻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저는 100% 질병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만에 하나. 그러나 질병에 지금 나는 지금 약을 7달부터 계속 했어요. 무슨 약 했습니까? 물어보면은 왕수도 한번 넣어줬고 속살만 2호, 6호, 10호, 코마 H 다 골고루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내가 열거했는 이
농약들은 여러분들은 호수가 다르니까 다 다른 약이라고 판단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약입니다. 농작성 살충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계속했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약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바로 그 진드기는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 진드기도 자기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 수천만 년 동안 벌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저그들이 피할 곳도 알고 또 견디려는 방법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약을 계속 쳤기 때문에 이 진드기가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그 약을 아무리 쳐도 약발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차니까 처음에는 몇 마리 떨어지는데 계속 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진드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 약문자리 진드기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큰 오산입니다. 있습니다. 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약을 코마이치라든지 아무 다른 약을 써도 안 죽는 겁니다. 물론 진드기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성이 있는 벌이 알을 놓게 되면요, 거기서 이후에 내성이 생긴 놈이 산란하는 그 벌들은, 그 진드기는 전부 저항성이 있는 새끼를 놓게 됩니다. 저항성이 있는 새끼는 아무리 다른 약을 쳐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속살만 아무리 갖다 들어부도 저항성이 있는 진드기는 아무래도 죽지 않습니다. 왜? 내성이 생긴 진드기가 저항성 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약을 쳐도 안 나오니까 아, 내 양군장에 벌이 없구나, 이게 없구나, 진드기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진드기 두 가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응애하고 일반 응애가 있는데 이 가시응애는 속살만 해가지고 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적합한 약이 뭐냐? 바로 개미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개미산을 어떻게 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비가들을 이용해서 소비 올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재료 된 것도 올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어떻든 개미산을 가지고 7월달과 8월달 이때 여러 번 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때 한 번 했어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가시응애는 개미산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는 개미산을 했어야 되는데 속살만 해가지고는 그것이 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기느냐? 바로 내성이 생긴 진드기가 저항성이 있는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을 하시되 시기와 때, 약 종류 여기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필요 없는 약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한들 수고만 하지 아무 효과가 없다면 이건 안 됩니다. 지금도 제가 정부가 들어오는 거 보면은 거의 내가 가지고 있는 벌 중에 거의 반은 다 죽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벌이라도 잘 관리를 해서 월등을 잘 놔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약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계속 소개해드린 이겁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 옥살산 훈증기를 가지고 개미산을 강제로 기화시키는 걸로 해라. 이렇게 씁니다. 지금 써도 됩니다. 이 시기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옥살산을 가지고 훈증을 해줘도 도움이 됩니다. 이 옥살산은 가시응애보다 일반 응애, 진드기에 바로 응애를 잡는 데는 이것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옥살산은 지금 10월 달에는 15일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아주 좋고요. 그 이후로에는 11월, 12월, 1월, 2월 이때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겨울에 우리 12월 달, 1월 달에 약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뚜껑 열고 할 수 없습니다. 뚜껑 열고 하면 냉기가 들어가게 되면 벌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뚜껑 열지 않고 소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유럽에서도 우리보다 더 선진화된 약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방제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적성에도 맞고 우리나라 환경이 맞고 또 시간도 전략, 노동 전략 다 해주니까 좋고 또 효과도 좋더라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좋다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또 하고 속살만은 간헐적으로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주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속살만 같은 경우는 겨울에 간헐적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10월달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해주시면 뭐 크게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쳐버리니까 저항성 있는 새끼를 놓게 되면은 아무리 그 약을 쳐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약을 하게 되면은 저항성이 생긴다든지 또
꿀이 잔류가 된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고려해서 금년에는 지금 남아있는 봉분을 갖다가 내년 봄까지 잘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 약재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진드기를 가지고 월동을 들어가게 되면은 내년 봄포를 절대적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100군이 들어갔는데 내년 봄이 되면요 100군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한두 통, 10통 남더라도 별로 비실비실한 봉군이 남게 됩니다. 지금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남아있는 봉군을 뭐 100군이든 50군이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월동 들어가기 전에 진드기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떤 약재를 써야 되는지 좋은지 그런 걸 여러분들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뭐 이 약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십 년 하신 분들 나는 그 약만을 다른 걸로 했다. 그걸 해가지고 진드기 잡는 방법이 있더라 하는 분들은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월동 들어가기 전에 어쨌건 어떤 약을 하시든지 이렇게 잘 처리를 해서 진드기를 없이 월동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그런 피해가 없이 잘 봉군을 관리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19일 날 정읍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